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에 했던 강박증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시간. 강박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서 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강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충 찾은 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박증 종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강박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볼게요. 본인이 좀 체크를 해보고 그 중에서 일정량의 수가 넘으면 강박증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강박증이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강박증이 있다고 이 증상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박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저번 강의에서 했듯이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에 대한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고그 관련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청소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뭐 신체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책장에 책이 A, B, C, D나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거나 이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나 그 외에 다른 것도 일렬대로 순서대로 나열이 꼭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만의 이런 게 있어요. 책을 나열을 하더라도 뭐 수, 영, 과, 사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는 꼭 뭐 참고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는 꼭 동화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이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펜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이런 것에 관련된 물품들이 옆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진행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좀 깔끔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식탁에 얼룩들이 묻어 있으면은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라도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자기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집에 방문하더라도 그것이 있으면 못 참는 거예요. 네 번째, 욕실 사용 후에 욕실이 깨끗해야 돼요. 머리카락 있는 것조차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사람들마다 본인이 불편해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안 좋은 상상이 계속 들고 그러므로 해서 그것에 의한 특이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뭐 본인이 싫어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을 찢는다든지 또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특이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문법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은 유튜브 같은 데에서 댓글싸움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말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전에 쓴 사람의 해당 내용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문법을 틀린 거를 꼬집어서 대화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곱 번째, 샤워를 일정한 횟수만큼 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출할 때 한 번, 외출 갔다 와서 한 번, 뭐 또 일정 시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4번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꼭 4번이면은 4번 횟수만큼 샤워를 해야 돼요. 여덟 번째, 목욕을 하더라도 남자인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인 경우
뭐 목욕을 한 번 하는데 뭐 2시간 이상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목욕을 해야 몸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9번째, 공용 물건들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세균이 나한테 옮겨 붙을까, 내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이런 공용 물건을 만지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손을 10분 이상 씻는다든지, 또 물티슈나 알코올 같은 경우로 몸을 닦는다든지 손을 닦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몸의 세균을 없앤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번째, 외출 후 본인 물건을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 본인 물건들 닦는 행위들은 괜찮은데 뭐 좀 오버된 사람들은 세균이 굉장히 많이 묻었을까봐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본인이 착용한 모든 것을 알코올로 소독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11번째, 본인 물건을 본인이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본인의 물건을 만졌을 때 그곳에서 세균이 묻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같이 쓰는 공용 물건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펜조차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12번째, 어디에 외출을 하면은 옷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13번째,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항상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야 하고 또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루 일과가 있으면 그 일과 순서대로 움직여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달라지거나 삐끗했을 때 굉장히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14번째, 문, 가스, 수돗물 등의 이런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잠겼네 하고 한 번만 확인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을 확인한다든지, 이거를 문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 가스, 수돗물 이 순서대로 4번씩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해서 뭐 4번이면 4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또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다시 또 가서 다시 4번씩 확인을 하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또 똑같이 4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만 확인해도 12번인데 또 한 번 확인하면 24번이 되고 그 다음 한 번 확인하면 36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을 외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 많은 양에 해당하는 것만큼 확인을 하고 본인이 안정이 됐다 생각하면 그때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심한 사람들은 나가서도 제대로 잠겼나? 이런 것들을 또 걱정을 하는 거고요. 15번째, 이런 또 결벽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보더라도 이 바탕화면에 기본적인 뭐 내 컴퓨터, 뭐 내 문서 이 정도 뿐이 없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것도 싫어하고 바탕화면이 깔끔해, 아무것도 없어요. 윈도우 그냥 기본 화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조차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16번째, 과거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과거의 물건들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이런 물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필요한 물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못 버리는 현상, 이런 것도 저장 강박에 들어가는 거죠. 17번째, 모서리 공포증. 모서리 공포증도 있고 또 항공포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탁이나 어떤 물건의 이 모서리 부분이 이제 날카로울 때 거기에 눈을 찍히지 않을까, 아니면 몸의 어느 부분이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식사를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식사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 신경 쓰이고, 공부를 할 때도 책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 부분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 모서리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서리, 테두리가 다 둥글둥글 해야 되는 거예요. 18번째, 쇼핑 중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맞춰져 있지 않다든지, 또 이게 대각선 등이 맞춰져 있지 않다든지, 또 색깔들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 때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거를 그냥 지나치더라도 계속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에요. 19번째, 본인의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또 루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추를 끼울 때도 일부러 한 칸씩 밀려서 끼운다든지, 또 신발을 신을 때도 일부러 짝짝이를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루틴이 있어서 그거를 꼭 따라야 되는 이런 강박증이 있어요. 21번째, 이거는 이제 애인끼리 많이 되는 거고, 또 가족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가족 좀 부모랑 떨어져 있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보면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봤는데 부모가 괜찮다고 했는데 약간 찝찝함이 남아서 계속 불안한 감에 지속적으로 10분마다 20분마다 부모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부모가 이게 왜 그래 하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더 불안해지는 거죠.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애인 사이에도 뭐 애인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기분이 좀 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안 받으면은 괜히 이상한 상상이 떠오르면서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닌가, 딴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나 몰래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상상이 들면서 이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또 강박이 생기면서 의심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22번째, 어떤 행동이 완료가 됐어요. 뭐 작업이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아직 잘 됐는지, 이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일이라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남을 시켜놓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거는 그냥 강박증이라고 하고요. 남한테 시켜놓고 그걸 계속 확인을 하는 것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런 거는 강박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번째, 하루의 일과 시작이나 어떤 일의 진행에 정해진 루틴이 깨졌을 때 불안하고,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중간에 뭔가 깨졌을 때 그것을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일을 다시 정리를 한다든지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전체 루틴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나머지 전체가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발생이 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루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하루 종일 불안한 거죠. 24번째, 외출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몸과 물건들이 다른 이에 의해서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25번째, 집에 쓰레기장이 되더라도 본인 물건, 내가 한번 가지고 온 물건들은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다 먹고 버린 쓰레기들더라 하더라도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있는데 귀찮아서 안 버리는 사람들은 게으른 거고요. 버리려고 하면 아까운 사람들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27번째는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량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요전에 우영우 봤을 때 아시다시피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둘, 셋 세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 단계로 숫자를 센다든지, 또 그거 외에도 어린 아이한테 뭐 많이 나타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50번을 세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매일매일 50번씩 센다든지 이런 숫자박들이 있어요. 또 28번째, 긴장이 되면은 손톱을 이렇게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요. 턱 같은 경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쪽 귀에 턱 되면은 이게 얼굴에 변형이 와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얼굴 한쪽에 변형이 오고요.
이런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 같은 경우도 손톱을 무는 행위 이런 것도 변형이 오고 손톱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 자체가 너무 짧아진다든지 또 손 안쪽까지 잘라 먹는다 해서 또 손톱 안에 살이 벗겨낸다든지 또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는 성인일 때도 이렇게 손톱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9번째, 깊이 생각을 할 때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만지다든지 그러다가 좀 심한 사람들은 머리털을 이렇게 뽑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뽑는 것들은 뭐 성인은 이렇게 막 쥐어 뜯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뽑아요. 지속적으로 뽑다 보면 여기가 이제 탈모가 오는 거죠.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아동 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30번째, 본인한테 좀 원한이 있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계속 해코지를 하거나 또 죽이거나 이런 상상들을 매일매일 잘 때마다 또 눈을 감을 때마다 또 평상시에도 멍 때리고 있을 때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행동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됐을 때는 꼭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든지 식으로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30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설명할 이런 강박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랑 섞일까봐 제가 일부러 그 내용은 안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찾은 내용이고 제가 또 알았던 내용 요거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요 다음번 강의에서 나오는 것 실질적으로 강박증 테스트용 문항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거를 보면은 선입관이 생길까봐 일부러 안 보고 제가 따로 요거는 캐치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강박증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